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2위 정가빈 후보와는 약 5%포인트, 3위 서범수 국회의원과는 1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며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위기의 울산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결과 김두겸 후보가 38.06%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정가빈 후보가 33.32%, 서범수 후보는 현역 의원 출마 감산 5%를 반영해 27.19%를 기록했습니다. 공관위의 결과 발표 이후 김두겸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탈락한 후보들의 가치도 모두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팀을 만들어 여러분이 추구했던 가치를 김두겸의 용광로에 모두 녹여내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무능한 좌파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망가진 울산을 반듯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의 공천 확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직전 이채익 의원의 후보 사퇴와 지지 선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정말 김두겸 후보의 최종 당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한편 경선에 탈락한 서범수 국회의원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며 공천을 받은 김두겸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없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만 있을 뿐이라며 지방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가빈 후보도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필승을 기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박맹우 후보도 김두겸 후보의 공천에 대해 축하와 함께 힘을 모아 울산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자며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종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공천을 받은 김두겸 후보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 행정을 좀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 한번 해봤던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 알다시피 막판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기 의원님이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시니까 정치는 대결 구도잖아요. 남구, 중구, 울주라는 구도가 형성이 됐고 전선이 딱 되니까 특히 현역 삼성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주시니까 아마 울산 시민들 아마 정서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 저희들 세 분 후보님들은 서로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두 분, 컷오프 단위 두 분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계시는 우리 박명우 전 의원님하고도 원팀이 해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제가 그렇게 그분들을 잘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단일을 해야 현 이 좌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호 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우리 이재기 의원님도 계시고 또 김기현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권명호 의원님 계시니까 우리 당에서 아마 여러 형태로 조율도 하고 또 그분의 좀 마음도 좀 서다듬고 또 그분이 또 주관에 평생 뼛속까지 그분은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라서 모든 걸 접고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산에 이어 양산 통도사를 방문해 성파 종정을 만난 뒤에 울산의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 현장에서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윤 당선인에게 남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에너지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관위가 중구와 울주군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 경선 후보로는 고호근, 김영길, 문병원 후보가, 울주군수 선거 경선 후보에는 서석광, 윤시철, 이순걸 후보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경선은 오는 27일과 28일 책임당원과 일반인 여론조사로 실시하며 결과는 29일에 발표됩니다. 기초의회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의 전체 의원 정수는 50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역구 의원이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늘었고 비례대표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중구의회는 비례대표가 1명 줄었고 북구의회는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이 1명 늘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가선거구 지역구 의원이 1명 늘었고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이 1명 줄었습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는 인구수와 읍면 동수 비율을 6대4로 반영했으며 2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울산시가 온산 국가산단 내 한 민간업체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직비리 기동 감찰을 벌인 결과 울산시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 민간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매립시설을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하도록 산단 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변경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으며 국가산단 입주계약 체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건립 시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과대 과밀 학급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 시에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어 신도시 건립과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특정 지역의 학교 건립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앙투자심사의 기준 완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폐교를 활용한 놀이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욱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작업 중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력사 대표 30여 명은 어제 울산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작업 중지 장기화로 협력사와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숙련 기술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를 내렸습니다. 울산항의 경비 보안과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울산항만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데요. 현재 사장이 공석인데 신임 사장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2018년 설립된 울산항만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울산항의 경비보안과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데 현재 사장이 공석입니다. 전임 사장은 3년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신임 사장 모집 공고를 낸 건 지난 1월. 하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장 선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관리는 내부 사정으로 사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것까지는 좀 모르겠네요. 저희 그냥 내부 사정이 있는 거라서. 하지만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전에 신임 사장 인선을 하려다 최근 현 정부 임기 말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보류 중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사장 후보로 대통령 경호처 출신 등 현 정부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얼마 전 사임한 전임 사장도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었습니다.
울산항만관리는 현 정부 인사 사장 선임설에 선을 그으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 분야 국비사업 공모에 3건이 선정돼 국비 94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3건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맞춤형 여행정보와 이동수단 서비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관련 웹과 앱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관광택시 운영과 시티투어 노선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역관광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관광 관련 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가 어제 향후 5년간 추진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까지 7대 분야 36개 사업에 2,9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주차장과 도심 항공교통 기반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과 화학공단 주변의 실시간 관측 서비스 등입니다. 스마트 도시 구축에 따라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1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19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구청의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 등 일행 3명은 신세계 권상근 상무 등 관계자와 만나 박 구청장의 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 동안 향후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밝히고 추진 계획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혁신도시 부지 실시 설계 추진 상황 등을 중구청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장현저류지 일대 새끼 두꺼비 보호를 위해 두꺼비 생태 통로가 설치됐습니다. 중구청은 새끼 두꺼비들을 산으로 회귀하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장현저류지 일원 195m 구간에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까지 장현저류지 일대 하천부지 1000제곱미터 구간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의 서행 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한편 황방산 두꺼비는 매월 3월 장현저수지로 내려와 산란을 하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는 5월경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일제히 황반산으로 회귀합니다. 유니스트 창업기업인 코어다투데이가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울산 갤러리 P1에서 외계인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예술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작품은 지구와 천문학적 거리만큼 떨어진 외계 지성체를 발견한 후에 전파 통신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코어다투데이 대표는 이번에 전시된 인공지능은 94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복잡한 모델이어서 고성능 CPU가 탑재됐다며 단순한 대화의 수준을 넘어 공감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AI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들어갑니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지역 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왕암공원 갯바위와 울산신항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등 3개소에 봄 나들이객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 안전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어제 구청장실에서 울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현대차 노조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공과 강사 파견을 지원하고 현대차 노조는 교육장 제공 등의 조합원 교육 참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현대차 지부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90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